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열 변호사입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후 진술에서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47개죠? 1심에서 47개의 혐의가 모두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검찰이 흙을 100으로 바꿨다라고 하면서 날선 비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흙을 100으로 바꿨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14-1부 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정효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심 구형량과 동일합니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2011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임기 6년 동안 사법부 수뇌부가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었습니다. 3가지 혐의를 보면요. 첫째,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 판결을 유도해서 상고법원 설치 등 대법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배 청구 사건 등과 관련해서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재판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상고법원 설치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배 사건을 정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줬다. 그런 혐의입니다. 두 번째,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판사 등을 탄압하기 위해서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비판적인 판사, 좌파 판사 이런 애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런 혐의. 세 번째, 판사 비위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재판에 개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말이죠. 양승태 대법원장을 끌고 다니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달에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했던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법농단이다. 검찰이 흙을 100으로 바꾼 사건이다. 있지도 않은 범죄를 검찰이 만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흙을 100으로 바꾸는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현직 검사가 검찰을 떠나며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흙을 100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다. 검찰은 수없이 많은 검사를 동원해 법원 내부 자료를 송두리째 가져가고 법원 구석구석을 먼지 털기식으로 뒤졌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경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해놓겠다. 근데 그렇게 법원을 먼지 털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명수 때문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때 검사들이 특검이 원하는 영장을 모두 내줬기 때문에 그 법원이 법원을 사실은 잡아먹은 거죠. 김명수가 그러니까 양승태를 갖다가 공격할 수 있도록 다 판을 깔아준 거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항소 이유서에 대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재판부 인격과 자세를 원색적으로 폄훼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언사를 쓰는 건 정말 품위를 잃은 행동이다. 원심 재판부에 대해 참지 못할 정도의 모욕적 언사가 비일비재하고 자신들이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법꾸라지라는 저급한 용어까지 쓰면서 욕설을 해대고 있다. 법조계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검찰의 성찰이 없어서 참 슬프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수십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과 소송 기록, 끊임없이 이어지는 증인신문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혼신의 힘을 다했다.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무효까지 가고 있다. 이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숙무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요직을 거쳐서 대법관까지 지낸 뒤에 이명박 정부 시절 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자,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2심 재판이 오늘 결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선고는 11월 달에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흑을 백으로 바꿨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이라는 것은 한동훈인데요. 이 한동훈이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은 1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가 나왔을 때 자신은 수사를 하다가 중간에 떠난 사람인데 어쩌고 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회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말이죠. 한동훈 책임이 굉장히 크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김명수 또 문재인 이쪽에 지금 사실상 하다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검찰 농단을 부린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47개 혐의를 결국은 수사를 했지만 모두가 무죄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검찰 권력을 함부로 쓰다가 이번에 이재명에 의해서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검찰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검찰이 해체된다면 지금 지금 검사들보다는 그 선배들, 그 중에서도 한동훈 같은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결국 검찰이 해체되는 그런 어떤 운명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는 검찰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또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고 그다음에 보안수사권도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검찰은 해체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런 어떤 한동훈 같은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결국은 오늘과 같은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1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검찰은 또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아마 1심 판사들과 그리고 또 지금 이 양승태 측을 강하게 비판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항소심의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판결 최후 진술이 결심 공판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무죄가 확정된다면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기기 어렵다면 222번으로 2번 이겨라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강실업 TV에 대한 응원은 말이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직도 강실업 TV에 지금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오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실업 TV 쇼핑몰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쇼핑몰 들어가 보시고 좋은 물건 값싸게 살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